네, 안녕하세요. 경성국립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문경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불어불문 전공교수 오보배입니다. 네, 오늘은 작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죠. 오랜만에 프랑스에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예, 아니 에르노라는 여성 작가에 대해서 강원대학교에서 오신 오보배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에르노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프랑스에서 현재까지 16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배출되었는데 최초의 여성 작가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된 작가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오래전부터 90년대부터 팬심이 있었던 그런 작가라 가지고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 기뻤어요. 네. 그 아니 에르노의 다른 작품이 아니고 이 사건이라는 작품을 선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워낙에 아니에르노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이 사건이라는 작품도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 강의에서 활용을 하곤 했었는데 막상 강의실에서 이 작품을 학생들한테 읽히면 반응이 아주 격렬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본 가장 하여튼 저는 강의 평가가 꽤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남학생 한 명이 강의실 문을 박차고 나간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확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이씨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나간 적이 예.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제가 같이 읽고 나서 토론을 할 때에도 특히 이제 남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 뭐 이제 의견을 좀 소감을 좀 얘기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작품이 너무 적나라해서 불편하다 그리고 작가는 이걸 왜 쓴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주로 남학생들이. 그렇죠. 그게 영어 학생들이랑 반응이 굉장히 많이 갈려요. 여학생들은 이입이 되게 잘 돼서 주인공이 걱정스러웠다. 뭐 아니면 이제 굉장히 몰입해서 읽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성별에 따른 의견 격차가 이렇게 또 극명한 작품인 것이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작가가 이걸 왜 쓴 건지 이제 궁금해하는 또 남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약간 항상 화제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 이 작품을 골라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극명하게 남학생과 여학생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네, 저도 이제 어쨌든 그 학생들의 반응이 이제 현상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고 오늘 이제 이 작품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 이제 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갈리는지 알겠다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해명들을 저한테 주실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품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강의실에서는 이렇게 뭐 굳이 따지자면 약간 부정적인 반응들도 나오는 그런 작품이긴 하지만 사실 이 작품은 레벤느멍이라는 이제 원어 제목이기도 하죠. 영화로 개봉이 돼서 베니스 영화제에서 2021년에 황금 사자상을 수상할 정도로 일단 이게 어쨌든 영화 자체로서도 가치가 굉장히 있고 잘 만들어진 영화이긴 하지만 스토리의 힘을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작품성은 충분히 인정을 받은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살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2021년에 개봉한 오드레 디완 감독의 작품이고요. 레벤느멍이 그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수상하던 그 당시에 그 심사위원단의 그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게 저희에게 익숙한 이 얼굴 봉준호 감독이었어요. 심사위원장을 하셨어요? 네, 그 해에 심사위원장을 네. 하셨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사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이제 말을 하기를 심사위원들이 이 영화를 정말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작품도 워낙에 이제 얇은 책이라 보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지만 나는 책 읽기보다는 영화가 더 좋다 그러면 영화로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이 스토리를 바탕으로 만든 이 영화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문제작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보통 표현은 호불호가 갈리는. 그렇죠. 호불호가 강력하게 갈리는. 그러면 그 스토리가 과연 어떻길래 이제 네. 호불호가 갈리는 걸까요? 네, 이제 작품의 줄거리를 궁금해하실 법한데요. 한번 뭐 요약하기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도시는 프랑스의 후앙, 네, 불어 발음은 후앙이죠. 루앙이라고 쓰는데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때는 1960년대, 1963년이고요. 정확히는 그 10월의 일이에요. 주인공 안이라는 여대생이죠. 지금 대학생인데 굉장히 장래를 촉망받는 인문대생입니다. 문학 교수가 볼 때에도 이제 다른 학생들과는 굉장히 그 어떤 차원이 다른 그런 깊이의 문학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교수 자격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기도 하고요. 문경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에서 교수 자격 시험을 준비한다는 거는 어려워요. 그렇죠. 굉장한 엘리트들이죠. 굉장한 엘리트들도 20점 만점에 2점을 받는 그런 이제 굉장한 시험이죠. 근데 거기서도 항상 어떤 우수한 발표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미래가 매우 촉망받는 그런 학생인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임신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 예기치 못한 임신이 아내에게 커다란 사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1963년 프랑스는 임신 중절이 불법이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한다는 것은 여자에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미래를 의미했죠. 하나는 출산 후에 비혼모가 되거나 혹은 남자친구가 결혼을 해준다면 가정주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아이를 낳았으면 그때 이제 뭐 임신 중절도 불법이던 시절인데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제 공동 육아를 해보자. 내가 너의 뭐 너의 뒤를 봐줄게, 서포트를 해줄게 이런 또 그런 인식이 많지도 않았을 때니까요. 그게 아니면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을, 그러니까 불법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불법으로 수술을 하고 범법자가 되는.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미래를 위해서 임신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법이고 그렇죠. 걸리면 범법자가 되는 그렇죠. 상황에 감옥으로 딜레마에 가게 되는. 이제 놓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한 딜레마고 내 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어떤 법의 그 구속 속에서 아주 큰, 말하자면 제목 그대로의 그런 사건이 그녀에게 던져지게 됩니다. 네, 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자신의 지인들을 동원을 해서 그 불법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마련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긴장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으로 생각하자면 예를 들어 내가 뭐 강도를 했는데 혹은 살인을 저지를 계획인데 이거를 네가 좀 나를 도와주지 않겠니라고 어떤 친구에게 말을 하려고 한다면, 그 친구가 내가 이런 계획이 있음을 말했을 때에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또 지원해줄 친구인가, 또 이거를 침묵으로 지켜줄 친구인가, 비밀을 유지해줄 친구인가, 이런 것들을 가늠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역으로 어떤 고발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는 이 사실 자체를 노출하는 것도, 이것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쉽지가 않은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보다 지금 50년 전에 그렇죠. 이야기니까 네, 더더욱.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았을 그렇죠. 거라는 거는 짐작이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보수적인 그런 문화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말 더듬더듬 계속해서 이제 뱃속에 아이는 커가고, 근데 엄마가 될 마음은 전혀 이제 그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나는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한다 하면서 정말 분투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작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주 슬픈 이야기만은 아니기도 하지만 충격적인 장면들, 그리고 정말 법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무섭고 또 답답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줄거리는 얘기 안 해주시는군요. 네, 제가 그쵸, 출판사 관계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에르노가 이 작품을 이제 이 일을 겪은 것은 1963년인데 그 작가 자신이 겪은 일이거든요. 뭐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아니 에르노는 오토픽션 장르,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일을 소재로만 이제 자전적 소설. 그렇죠. 네, 그런 작품을 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초기작은 좀 예외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자리, 네, 그 작품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자전적인 그런 소설들을 써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또한 본인이 겪었던 일이고요. 근데 1963년에 본인이 대학생일 때 겪은 일을 고백하기까지 이 책이 출간된 것은 1999년에 집필을 마쳤고 2000년에 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7년 만에 고백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뭐 37년간 잊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다르게 또 생각해 보자면 37년이 지나도록 결코 잊을 수 없는 일. 결국은 근데 남들은 어떻게 보면 지나온 일이니까 과거니까 잊어버리자 넘어가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일에 대해 끝까지 그것을 써냈다는 것. 이 두 가지 차원을 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된 이유, 이게 아까 말했던 제 강의실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학생들이 도대체 이런 작품을 왜 쓴 거죠? 라고 물어볼 때 아니에르노의 말을 빌어서 답변을 드리자면 내가 나로서는 잊을 수 없는 이 사건을 당시의 실제 속에서 이제 과감히 맞설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임신중절이 이제는 금지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